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글로벌 기업가 리더십을 주제로 애플과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을 분석한 6조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기업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한 뒤 미국의 국가 개요와 애플의 기업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애플의 주가 변화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분석하고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 유형과 성과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경영학과 2025-1066 전세현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혁신과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자본, 인재, 기술이 집약된 혁신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글로벌 기업의 성장 전략과 리더십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애플을 선택하였습니다. 애플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애플은 차별화된 제품 전략과 브랜드 전략을 통해 글로벌 IT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입니다. 특히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생태계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고객 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의 리더십 변화 과정 중 혁신 중심 전략에서 운영 효율성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분석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국가 개요입니다. 미국은 세계 1위 GDP를 보유한 국가로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내수시장과 안정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의 성장 기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치는 북아메리카에 위치하여 있으며 수도는 워싱턴 DC이고 인구는 약 3억 3천만 명입니다. 또한 GDP는 세계 1위이며 정부 형태는 연방공화국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 구조 및 산업 특징입니다. 미국의 경제 구조는 서비스업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 산업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IT, 금융, 헬스케어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중심 경제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매출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업을 분석할 시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요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글로벌 시장들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높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갖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행정학과 김선민입니다. 오늘 저는
IT를 넘어 우리의 삶 전반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애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애플을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애플은 스스로를 단순히 IT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들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 둘째, 사용자 중심의 철저한 디자인.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생태계 구축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세 가지 가치가 애플의 역사와 비전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PC 시대의 서막입니다. 1976년 애플 1을 통해 컴퓨터의 시작을 알렸고 1984년에는 매킨토시를 출시하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라는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 아이폰 출시로 시작된 모바일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인의 소통 방식을 바꿨으며 2010년 아이패드로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애플은 생태계 기업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기를 파는 단계를 넘어 서비스와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결합된 통합 기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현재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애플의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플의 근간인 하드웨어 분야입니다. 1970년대 PC 시장의 문을 열었던 매킨토시로부터 오늘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아이폰, 그리고 태블릿 시장의 강자인 아이패드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서비스 및 플랫폼 분야입니다. 애플은 단순히 기기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는 서비스 부문을 대폭 강화하며 사용자가 애플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분야입니다. 애플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AI와 AR, VR과 같은 차세대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은 단순한 제조 기업을 넘어 우리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토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의 근간에는 애플은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판다는 사용자 중심의 비전에 있습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 사용자가 그 기술을 통해 무엇을 느끼느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타사와 구분되는 애플만의 세 가지 강력한 차별점을 만듭니다. 첫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하나로 묶인 통합 생태계입니다. 기기 간의 끊김없는 연결성은 사용자를 애플의 울타리에 묶어두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둘째, 이를 통해 형성된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셋째, 제품의 신미성을 넘어 기능적 편의를 극대화하는 디자인 중심의 철학입니다. 현재 애플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2025년 시장 전망을 보더라도 애플은 주요 경쟁사들 사이에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다음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존의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 서비스 강화를 더하고 AI 및 AR, VR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애플은 하드웨어 기업에서 완벽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애플에 대한 간략한 기업 개요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영상학과 2025-1204 장채은입니다. 다음으로 애플의 주가 변화를 살펴보고 그 요인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하루 주가 변화입니다. 2026년 3월 23일 애플의 시가는 253.97달러, 종가는 251.49달러로 하루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했지만 전일 종가와 비교하면 약간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 주가 변화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애플 주가는 일시적인 하락 후 회복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10년 주가 변화를 보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안정적이었던 주가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은 꾸준한 흐름 속에서 2020년 이후 급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가 변동의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주가 변동 주요 요인입니다. 단기 요인으로는 첫째, 중동 긴장 완화 기대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연기하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둘째, AI 경쟁력 둔화로 경쟁사 대비 애플의 AI 기술이 다소 뒤처지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려는 일부 투자자 매도로 인한 주가 변동도 있었습니다. 5년간의 요인을 보면 첫째, 아이폰 중심의 강력한 매출과 서비스 구조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둘째, 거시경제의 변화, 예를 들어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높아진 관세 부과가 주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애플에게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10년간의 요인은 첫째, 하드웨어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한 전략이 주가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둘째,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 등의 서비스 사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모바일 사용과 디지털로 전환이 늘어나면서 앱 생태계가 성장했습니다. 다음은 주가 변화가 주는 시사점입니다. 첫째, 스티브 잡스의 혁신 중심 리더십으로 안정적 경영 속에서도 AI 경쟁력에서 한계를 보였던 팀 쿡과 비교해 스티브 잡스의 혁신 중심 리더십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됩니다. 둘째, 팀 쿡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이 변동성이 큰 IT 시장에서 애플을 성장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셋째, 기술과 감성을 결합한 제품 전략이 주가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애플의 글로벌 스마트폰과 반도체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 변화입니다. 둘의 주가 흐름 차이는 삼성전자는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인 반면 애플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IT, 전기, 전자 업종에 몸을 담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실적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 구조는 경기에 따라 실적이 급변하는 불안정성을 띱니다. 하지만 애플의 경우 아이폰과 서비스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애플은 안정적 성장과 우상향인 안정형이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는 민감형 성장 구조와 변동성 기반 성장으로 경기 민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정세은입니다. 먼저 스티븐 잡스의 성장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양과 정체성 형성입니다. 입양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 라는 강한 자의식을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중퇴와 자유로운 탐색입니다. 대학을 중퇴한 뒤에도 관심 있는 수업만 선택해 들으며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인 사고를 키웠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와 재도전의 경험입니다. 애플에서 떠난 이후 넥스트와 픽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강한 리더십과 통찰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십 유형 및 전략입니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이는 혁신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으로 세상을 바꾸는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카리스마 리더십입니다. 이는 성과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으로 강한 확신과 높은 기준으로 조직을 이끌며 완벽함을 추구해 빠른 의사결정과 높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에 미친 영향입니다. 먼저 제품 중심에서 경험 중심 기업으로의 변화입니다. 단순한 기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사용자 경험을 강조하면서 디자인과 편리성, 감성까지 모두 고려한 제품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적 브랜드 이미지 구축입니다. 아이폰과 에어팟 등을 통해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드는 회사라는 인식을 확립하며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문화의 변화입니다. 완벽주의와 고성과 지향 문화를 바탕으로 높은 기준과 디테일에 집중하며 제품 완성도를 극대화했고 그 결과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화는 내부 갈등을 증가시키는 한계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적입니다. 먼저 아이폰을 통한 스마트폰 혁명입니다. 아이폰은 전화, 인터넷, 음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며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고 IT 산업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에어팟을 통한 음악 시장 변화입니다. 에어팟과 아이튠즈의 결합을 통해 음원 소비 방식을 기존의 CD 중심에서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킨토시를 통한 개인용 컴퓨터 확산입니다. 매킨토시의 출시로 마우스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대중화되며 개인용 컴퓨터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업적들이 모여 단순한 제품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변화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의 기업 규모와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연 매출 약 4,650억 달러, 시가총액은 3.7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별 GDP 순위와 비교해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며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축입니다. 애플의 가장 무서운 강점은 바로 폐쇄적 생태계입니다. 아이폰을 쓰는 고객이 자연스럽게 맥북, 애플워치, 아이클라우드로 확장하게 만들며 고객 충성도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애플은 공급망 관리가 강점입니다. TSMC의 최첨단 반도체 공정을 우선적으로 점유하여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선 칩을 탑재합니다. 다음으로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으로 세상을 바꾸는 비전을 제시하며 구성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아이폰 개발 당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목표를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밀어붙여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또한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강한 확신과 높은 기준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었고 빠른 의사결정이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이 글로벌 경영에 주는 3가지 시사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경험 플랫폼의 구축입니다. 애플은 단순히 하드웨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애플 뮤직, 애플페이 등을 통해 고객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드는 하나의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략적인 공급망 관리입니다.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도 신제품을 차질 없이 출시한 것은 공급망을 단순히 구매 창구가 아닌 전략적 무기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브랜드 가치와 ESG의 일치입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생에너지 전환 같은 사회적 책임을
셋째, 브랜드 가치와 ESG 경영의 일치입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생에너지 전환 같은 사회적 책임을 브랜드 이미지와 결합해 소비자가 애플 제품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행동이라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애플의 전략은 기술 혁신을 넘어 고객의 경험과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리더십을 탐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 자체를 변화시킨 인물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혁신적인 결과 뒤에는 실패와 재도전의 과정이 있고 도전하는 태도와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의 혁신적 글로벌 감각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탐구하며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리더로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것은 미래 비전을 가지고 단기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장기 성장 전략을 펼친 CEO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자주 접하던 애플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업이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많은 변화와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기업을 단순히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과제를 통해 기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애플이 단순한 기기 제조를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묶어 하나의 거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제품이 아닌 경험을 판다는 철학이 어떻게 오늘날의 강력한 생태계와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스마트 기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경영학적 관점과 리더십 분석을 통해 살펴보니 모든 결과에 명확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혁신을 통해 리더가 감당해야 할 무게와 직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